문장의 번역을 배우려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말 책을 읽듯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번역 훈련을 통해 정확한 번역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아래의 5단계입니다. 불과 2, 3개월 안에 익힐 수 있는 어렵지 않은 패턴 과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어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의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우리말처럼 읽으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리스닝 훈련도 되죠. 영어 듣기도 결국 빠른 번역 과정이므로 독해 속도가 듣기와 같은 속도에 도달하면 저절로 귀에 들리게 됩니다. 물론 아는 만큼만 들리지 모르는 말이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들리리 만무하겠죠. 절대로 귀가 저절로 뚫리지 않으니 그런 허황된 영어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5형식에 해당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분리합니다. 특히 복문장의 경우 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며 특히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5형식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각각 단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영어는 한 단어가 순서와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품사가 변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의 경우 분리된 각각의 단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합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문장으로 연결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직역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적당히 의역을 하면 엉터리 번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영어 고유의 개념과 영어식 사고방식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5단계 훈련을 통해 영어 번역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영어가 훨씬 쉬워 보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래야 영어에서 사용되는 입과 주변의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발음이 좋아집니다. 발음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Everybody needs a little time away from each other. I heard her say, even lovers need a holiday far away from each other. Hold me now. It's hard for me to say, I'm sorry. I just want you to stay. After all that we have been through, I will make it up to you. I promise to. And after all that has been said and done, you are just a part of me. I can't let go. Couldn't stand to be kept away just for the day from your body. Wouldn't want to be swept away from the one that I love. Hold me now. I really want to tell you. I'm sorry. I could never let you go. You're gonna be the lucky one. When we get there, gonna jump in the air. No one will see us, 'cause there is nobody there. After all, you know, we really don't care. Hold on. I'm gonna take you there.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만으로도 번역의 반이 해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동사의 시제는 우리말의 시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죠. 특히 영어에만 존재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이 정확하게 하려면 시제를 파악해야 되고 또 특히 영작을 할 때는 시제를 모르면 정확한 영작을 할 수가 없겠죠. Lovers need. 연인들은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은 직역이나 의역이나 같다고 볼 수 있죠. 앞에 even이 붙어 있는데 even은 심지어는 뭐뭐라도 이런 뜻이죠. 이 부사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의 앞에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I want to sleep even for a second. 1초라도 자고 싶어. 이런 뜻이죠. do를 붙이면 접속사처럼 활용이 되는데 접속사라는 건 뒤에 문장이 온다는 뜻이죠.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사실의 바탕을 두고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Even though you like me, I don't like you. 네가 날 좋아해도 난 널 좋아하지 않아. Even if, 비록 뭐뭐 할지라도. 위에 있는 even though와 우리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같아 보여도 이것은 가정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Even if it is far from here, I can be there. 비록 멀지라도 난 거기에 갈 수 있어. 시제는
현재형이죠.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즉, 보호,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 보호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죠. 영어는 단어의 품사가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단어의 품사를 결정할 수 없죠. 단어의 품사를 모르면 사전을 찾을 수도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 자리에 문장이 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Even lovers need a holiday. 직역을 하면 심지어는 연인들도 하루의 휴일이 필요해요. 의역을 하면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도 휴식이 필요해요. 삼형식이죠. 다음에서 주어 동사 형식을 찾고 해석해 보세요. What I need to set me free. 힌트는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복문장입니다. 정답은 뒤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이 문장 번역의 힌트는 앞의 슬라이드에서 제가 읽었을 때 살짝 있습니다. 즉, 주어와 동사 사이에 짧은 순간으로 끊어있게 되는 거죠.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으로 분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hat I need to까지가 주어이고 하나의 문장이죠. 두 번째 문장의 주어로도 활용됐습니다. 주절이죠. 그러니까 set me free.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I need죠. 그건 명확하죠. 두 번째 문장은 what I need to가 즉 1번 문장이 주어로 온 것이고 set가 동사입니다. set에 s가 붙이지 않은 이유는 1번 문장이 갖는 의미가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set의 과거형도 같기 때문에 과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what I need to가 명백히 현재형이죠. 내가 필요한 거는 현재인데 세트된 건 과거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가 아니고 둘 다 현재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형식을 찾습니다. What I need to는 3형식이죠. 그 다음에 1번 set me free는 5형식입니다. 즉 free에 to가 붙어야 되는 투부정사인데 set가 올 때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to를 생략해서 to가 쓰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복문장의 경우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즉, 1번 문장이 2번 문장의 주어로 온 것이죠. 그래서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면 내가 직접 필요한 무엇이 나를 자유롭게 고정시켜. 의역을 하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이 나를 자유롭게 해. 이렇게 단계별로 번역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I will make up. 직역을 하면 내가 만들어서 올릴게요. 의역을 하면 내가 보상해 줄게요. make up은 아주 다양한 뜻이 들어있는데 개선하다, 보충하다, 보상하다, 화장하다, 분장하다, 결정하다, 구성하다, 무엇을 제조하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with를 붙이면 누구와 화해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make up with somebody 하면 I make up my mind 하면 나는 결심한다는 의미죠. 근본적인 의미는 makeup은 개선한다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한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우리말로 볼 때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도 있죠.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I will make it up. 이 부분은 메이크업이 하나의 수어이기 때문에 삼형식인 거죠. make it up to는 누구에게 보상하다, 변상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I will make it up to you. 그럼 내가 보상해 줄게 이런 뜻이죠. to를 빼게 되면 I make it up 하면 무엇을 구성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You have made it up. 네가 그런 거라고, 네가 구성한 거라고 이 뜻이죠. I am to make it up. 난 화해하려고 해. 화해하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둘 다 보면 무엇을 구성하다, 만들어내다, 그리고 근본적인 뜻은 개선하다는 뜻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죠.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couldn't stand. 주어 I가 생략된 거죠. 직역하면 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의역을 하면 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스탠드는 서다, 일어서다, 견디다, 유지하다 여러 뜻이 들어있는데 재밌는 표현은 A building stands over there 하면 저기 빌딩이 하나가 있네요. 저기 빌딩이 하나 서 있네요.
우리도 그렇게 표현을 하나요? 네. stand by, 방송이나 영화 촬영 현장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러죠. 대기하다, 준비하다. stand by your man, 당신의 남자 옆에 서 있으세요. 의역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나지 마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시제는 가정법 과거형, 동사의 16가지 시제 중에 13번째 해당합니다.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couldn't stand to be kept away. 이 문장은 일형식입니다.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세우다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혼자 서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I stopped smoking. 그러면 동명사가 stop의 목적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삼형식이고 해석을 하면 나는 담배를 끊었어가 되고 직역은 나는 담배 피는 것을 멈췄어가 되는 거죠. I stopped to smoke. to 부정사가 오면 이것은 일형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서 있는 거죠. 중지한 거죠. 그래서 나는 담배를 피우려고 멈췄어가 됩니다. 즉 위의 문장은 타동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무엇을 그만두었다. 목적어가 필요한 것이고 목적어는 동명사가 온 것이죠. 그리고 아래의 문장은 자동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to smoke 부정사가 stop의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stop은 자동사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행동이나 하던 일을 멈춘 겁니다. 전혀 반대의 뜻이 되죠. 문장의 오형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오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은 전부 오형식 뒤에 나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나열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 문장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에 의해서 또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그 이야기는 단어의 순서와 위치가 품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를 모르면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죠. 워낙 많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뜻을 선택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품사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영작할 때도 어떻게 영작을 할 것인가, 즉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와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영작의 기술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의 4단계는 복문장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문장이란 2개 이상의 문장이 구성되어서 한 개의 문장을 갖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분명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팝송 영어 강의 복문장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 코드는 HPS NB로 나가는 게 복문장 편인데 이건 별도의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말을 영어 형식순으로 나열하고 직역과 의역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영어에서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와 위치에 익숙하게 됐죠. 그리고 직역을 해야 영어식 사고방식이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작을 할 때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콩글리시가 돼서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시작해 볼까요? Even lovers need a holiday far away each other.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필요해요. 하나의 휴일이 멀리 떨어져서 서로. 의역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서로 멀리 떨어져 휴식이 필요해요. I will make it up to you. 내가 그것을 개선할게요. 당신을 직접 향해서. 의역을 하면 내가 당신에게 보상해 줄게요. Couldn't stand to be kept away just for the day from your body. 설 수가 없었어요. 존재하는 것을 유지한 채 멀리 바로 그날에요. 당신의 몸으로부터.
의욕을 하면 당신으로부터 멀어진 바로 그날마저도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직역과 의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